손흥민은 경기 후 프리미어리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팬 투표에서 총 투표수 38,608표 가운데 59%의 득표율을 기록해 경기 최우수 선수에 해당하는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습니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리그 경기에서 맨 오브 더 매치가 된 것은 4라운드 벌리전, 7라운드 리버풀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경기당 패스 24.44개로 동료들과 공존의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패스를 더 많이 하면서 동료들과 공존의 시간을 더 확보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 손흥민의 경기당 패스는 21.82개였으나 올 시즌은 경기당 24.44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빅 찬스는 지난 시즌 8개였지만 올 시즌은 이미 5개나 만들었습니다. 1골 1도움, 손흥민의 활약은 올 시즌의 상승세를 탄 기세와 더불어 더 많은 주목과 더 넘치는 찬사를 끌어냈습니다. 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나선 리버풀의 레전드 캐러건은 "우리는 오랫동안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을 보고 있다. 얼마나 센세이셔널한 선수인가라고 극찬했고, 손흥민이 지난 득점왕 시절 만들어낸 23골의 기록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홈페이지는 손흥민은 올 시즌 25골을 넣을 수 있다는 말을 내세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매치데이 라이브에 출연한 데포와 오원의 대화 속 한마디를 인용한 건데요. 토트넘 레전드 데포는 "손흥민의 기세를 멈출 수가 없다. 왼쪽, 오른쪽, 최전방까지 어디든 나설 수 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5골을 넣을 수 있다. 확실하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토트넘이 개막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리그 선두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손흥민은 맨시티 엘링 홀란드의 9골을 2골 차로 추격하면서 리버풀의 살라와 함께 득점 공동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더 대단한 건 프리미어 리그 통산 110골을 기록했습니다.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위치를 최전방으로 변경시킨 것이 좋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는데, 매체에 따르면 올 시즌 제외 손흥민의 최근 세 시즌 동안 박스 안볼 터치 비율은 8.1%, 9.3%, 8.7%에 그치면서 모두 10%를 넘지 못했다고 분석하면서, 그러나 이 수치는 올 시즌 수직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19.4%의 수치를 보여주면서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은 그 어느 때보다 상대 박스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손흥민의 올 시즌 EPL 6골 모두 박스 안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A매치 베트남전에서 풀타임을 뛰면서 부상에 대한 우려를 보였지만 스스로 컨디션이 괜찮다고 하면서 토트넘의 팀 닥터 역시 경기 출장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후에 아주 재밌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상대팀의 레노 골키퍼가 손흥민 선수에게 다가와서 손흥민 선수 뺨을 찰싹 때리고 장난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레노 골키퍼는 손흥민의 절친으로 인연이 깊습니다. 동갑내기인 둘은 독일 레버쿠젠에서 같은 소속팀으로 활동했었고, 2018년 레노가 프리미어리그 아스날로 이적하면서 다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레버쿠젠 시절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손흥민은 제일 친한 동료로 레노를 지목하기도 했었고, 풀럼의 공격수 비니시우스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2020-21 시즌 토트넘의 임대로 활약했던 비니시우스도 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손흥민은 언제나 날 안아주고 항상 날 친근하고 편하게 대해줬다. 굉장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홈경기에서 토트넘이 2골 차로 앞서면서 분위기는 토트넘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전반전 조용하던 경기 흐름을 깨트린 것 역시 손흥민이었는데, 전반 36분 터닝슛도 모자라 특유의 손흥민종 가마차기가 나오면서 늘 손흥민의 슈팅을 선방하던 레노 골키퍼는 구석으로 파고드는 손흥민 슈팅에 무너지고 말았고, 그렇게 1대0으로 전반이 종료되었지만 후반 26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더로 상대 골문을 노렸는데 골문을 벗어나 아쉬움을 삼켰지만 손흥민이 다시 깨트린 균형의 토트넘 공격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메디슨과 히샬리송의 연이은 슈팅이 풀럼 수비진을 흔들었고, 메디슨 역시 손흥민의 어시스트를 받아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스코어는 더 달아났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후반 37분 메디슨과 함께 교체돼 경기장을 빠져나갔는데, 특히 1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친 손흥민을 향해 뜨거운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손흥민이 빠진 뒤 풀럼의 맹공이 이어졌지만 토트넘은 2골의 리드를 잘 지켜내면서 결국 경기는 토트넘의 2대0 완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멀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손흥민이 그 중심에 섰으며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손흥민에게 향했습니다. 팀이 넣은 2골에 모두 관여한 데다 토트넘이 단독 선두로 다시 올라섰으니 당연한 수순으로 보였습니다. 각종 현지 매체의 최고 평점과 경기 최우수 선수 역시 싹쓸이 해냈으며 평소 손흥민에게 다소 박한 평가를 내리던 매체마저도 이번 경기에선 박수를 보냈습니다.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은 눈부신 트레이드 마크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고,
슈팅 대신 올바른 선택으로 메디슨의 추가골을 도왔다. 경기 2분 만에 선제골을 넣을 수 있었지만 레노의 선방에 막혔다며 평점 9점을 매겼으며 팀 내 최고 평점을 주었고, 풋볼 런던 역시도 멋진 마무리로 토트넘의 리드를 안겨줬고, 메디슨의 골을 어시스트하는 등 동료들과 연계 플레이가 빛났다며 8점을 줬습니다. 카이 스포츠 평점 역시 9점으로 메디슨과 공동 최고 평점이었고, 스탯을 기반으로 한 평점에서도 최고 평점은 단연 손흥민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손흥민은 슈팅 3개, 유효 슈팅 2개에 키패스 4개를 기록했고, 드리블은 3차례 성공시켰으며 모두 팀 내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 평점에선 8.91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메디슨이 8.33점으로 손흥민의 뒤를 이었고, 9점에 가까운 손흥민의 평점은 이날 활약이 얼마나 눈부셨는지 고스란히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메디슨은 경기 후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시즌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는 손흥민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린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소니는 오랫동안 지켜본 선수다. 그와 함께 뛰는 것은 정말 즐겁다고 말하면서 메디슨은 손흥민은 월드클래스 선수다. 난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며 우린 서로 연결되는 것을 즐긴다. 훈련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도 경기 후 손흥민과 메디슨의 활약에 만족감을 나타내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밤 정말 훌륭했다며 손흥민과 메디슨이 가한 압박이 우리가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칭찬하면서 선수들이 두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노력과 인내의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축구 관련 소식을 전하는 FTBL은 소셜미디어에 2016년 토트넘 베스트 11과 현재 토트넘 베스트 11을 비교하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토트넘의 2016년 스쿼드는 익숙한 얼굴들로 가득했습니다. 해리 케인과 손흥민을 필두로 델리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 무사 덴벨레, 에락 타이어, 데니 로즈, 얀 베르통원, 토비 알더베이럴트, 카일 워커, 위고 요리스가 이름을 올렸고, 2023-2024 스쿼드는 확 달라졌습니다. 손흥민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10명이 새 얼굴이었습니다. 히샬리송과 데안 쿠루셉스키, 이브 비수마, 제임스 메디슨, 파페 사르, 데스티니 우도지, 미키 반더벤, 크리스티안 로메로, 페드로 포로, 굴리엘모 비카리오 모두 7년 전엔 없던 선수들로 홀로 남은 손흥민을 칭찬하는 댓글과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은 토트넘 레전드,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 아이콘, 딱 한 명만이 남았다 등의 반응을 남겼습니다.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 순위에도 이름을 올렸는데, 손흥민은 토트넘 소속으로 통산 381경기에 출전해 151골 80도움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1882년 토트넘이 창단된 이래로 손흥민보다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는 케인 273골과 지미 그리브스 266골, 바비 스미스 208골, 마틴 치버스 174골, 클리프 존스 159골 5명뿐입니다. 이미 토트넘의 레전드로 기록된 손흥민의 현재 진행형 스탯입니다. 끝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